첫 번째는 어제 이어서 그 피델리티 자료 중에 그 케이프 모델이란 걸 먼저 이야기할 텐데, 이 음, 케이프 모델은 cyclically adjusted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해서 지금 이 보시면은 뭐 그 순환 조정 PER이죠, 그죠? 예, 예, 순환 조정 PER이라고 뭐 한국말로 읽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지금 그러면은 이 케이프를 란 이 지표는 어디에 쓰는 거냐?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그 실적 평균을 사용하는 평가 지표인데 요거는 이제 장기 주식 시장 수익률 예측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1950년부터 이렇게 커왔다는 거는 뭐 시큐얼 그 초장기잖아요. 뭐 소위 뭐 이 시큐얼 불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길게 올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향후에 지금 이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이 2030년까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음, 케이프로 봐서 지금 이게 지금 쭉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현재 여기도 이 장기 추세선에 조금 위에 있잖아요. 네, 네,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난 여기 이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이 평균 12% 그러니까 이 두 자릿수죠. 그러니까 지난 14년 정도 2009년 그 이후로 뭐 빠지기도 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단 말이에요. 평균으로. 음, 그러니까 장기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래서 향후 요 기간 동안은 올라봤자 한 자릿수 정도 향후 10년 음, 동안 음, 수익률이 한 자릿수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PR이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이 뭐 여기서는 트와일라이트 뭐 그 황혼기 뭐 약간의 이제 그 해가 지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이제 끝나가는 느낌. 어, 수익률에서 그게 이제 두 자릿수로 그냥 사면 막 쫙쫙 오르드는 시절에서 사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오르는 시절. 뭐 그러면은 그, 그 의미를 이제 또 그 어떤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해 보면 채권 한 자릿수라는 거는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뭐 돈이 거기서 완전히 막 그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지 않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요런 모양을 봐서는 음, 앞으로 뭐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 시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음,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올라오는 데에는 뭐가 있었냐? 조금 올라오는 데에는 AI가 있었잖아요. 네네, AI가 있었는데, 그럼 AI는 그 모든 전망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GDP를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한 자릿수, 즉,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이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줄 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생산성 향상이 되면 잠재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이제 설비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만큼 만약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좋으려면 이 소위 말하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기대할 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올라갈 만한 내용이 실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믿을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음, 다음은 그다음 그림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요즘 보시는 이 부동산에 뭐 투자하는 데서 임대까지 포함해서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지금 여기가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왔다. 여기가.
그래서 음,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부동산을 비싸서도 안 사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매력이 떨어져서 부동산을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음, 45%가 이제 부동산 구매가 감소했는데 단순히 뭐 가격 비싼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도 뭐 집을 한 채 사는 사람이야 비싸서 못 사지만 여러 채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 메리트가 떨어지면은 투자를 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시장의 어떤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우려스러운 거고, 이번 주에 만약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7.5, 7.75, 뭐 근데 8%또 나올 거라고는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계속 구매력이 또 떨어지니까 주택 관련 쪽은 좀 피해야 된다. 아까 그 보여준 종목들, 그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비싼 문제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 금리가 높으면 대부분의 산업에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뭐 병원을 때린 것도 있지만 그 중국이 오늘 아까 안석근 부장이 그 중국 지표가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지금 지표는 다 좋아져가지고 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 음, 산업 생산, 소매 판매, GDP까지 다 그 전망이 좋게 나와서 지금 이대로 가면 뭐 5%는 넘어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느낌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많이 줄어들어서 유가에 지금 긍정적인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뭐 공급 사이드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수요 사이드에서 안 될 거라고 봤던 부분이 좀, 어, 이게 좀 살아나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JP 모건하고 노무라가 일단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유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팩터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다음 일자리 중에 그 되게 그 의아한 게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의 퍼머넌트 잡 로스 그러니까 뭐 연구 직업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잡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게 지금 뭐 급락했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이 뭐 이런 음, 식으로 지금 많이 상당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급등했다가 음, 급락했다가 이러는데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직업은 대부분 약간 그 뭐랄까요? 무슨 직업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제 자리를 잃는지 아, 그런 어,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규직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44만 7천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 한 개 가질 수 있는 사람보다 원래는 한 음, 개 한 개 가질 수 있는데 그 한 개를 뺏은 게 아닌가. 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 두 개를 차지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잃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이후에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69만 2천 개가 사라졌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게 이제 요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헤드라인 숫자는 올라갔고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두 개를 잡거나 그 파트타임을 많이 잡는 그런 거하고 지금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자, 상당히 그 일자리의 어떤 질이 안 좋은 거는 올라가고, 음, 예,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높은 거는 많이 떨어지는, 특히 IT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네, 어제도 이제 뭐 링크드인 뭐 링크드인은 그렇고 계속 그 그러니까 고액 연봉이나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는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되게 좀, 음, 이게 진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아, 갈색 선이 그 미국제 10년 수익률이고요. 점선이 그 장기,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음,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그 잠재 GDP 성장률을 10년 국제 수익률이 뚫고 올라왔죠, 여기를. 그런데, 원래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10년 국채 그 실질 수익률이에요, 10년. 예. 실제 수익률? 리얼, 예. 실질 수익률인데, 원래 그 수익률이라는 거는 명목 수익률에 뭐 실질에다가 인플레를 더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명목에서 인플레를 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 수익률을 여기를 픽스를 시키고요, 고정을 하면, 그러면은, 얘가 고정된다.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 명목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승, 즉 인플레이션 옵셔널리티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투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명목 수익률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실질 수익률이 이 고정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로 이 잠재 GDP 성장률을 이 안 올라가는데 실질 수익률이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위기가 오니까 너무 깊게 올라가면 이제 위기가 오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고정된다면이죠. 다 안 올라가고. 음, 네, 그런 모양이 이제 나오면 그래도 이제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요런 내용인데, 뭐,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네, 하여튼, 그렇고. 자,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아까 이야기했는데, BMO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자체도 발표 내용이, 단기 재무적으로는 뭐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BMO는 좀 많이 낮췄죠. 어, 480까지 낮췄고요. 어, 장기 EPS 잠재력에 약 20%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많이 낮췄는데, 앞서 말했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 8에서 12%. 그러니까 조금 음, 더 이제 작게 봤죠. 그래서 EPS의 영향이 따라서 요 영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최대 이제 20%고 최소 이제 한 8에서 10이니까 요 중간값 한 10%.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죠. 한 최소 10%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 같고, 최대한 20% 정도도 볼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데, 엔비디아 이 자체 입장은,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도 해당이 되나 봐요. 이쪽에도 그 수출할 때 새로운 라이센스 요건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고요. 중국 이, 말고도?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A100, A800, H100, H800, L40, L40S, RTX 4090까지인데, 그러니까 요 따로도 그렇고요. 이 따로, 여기는 하나라도 사용된 시스템, 음, 그러니까 뭔가 뭐 보드에다가 여기 중에 하나라도 들어간 거, 그러니까 뭐 DGX나 HGX 이런 최고급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음, 뭐라도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어, 예, 패키징으로 이렇게 이거 중에 하나라도 이제 넣어갖고 뭘 만들면 그 만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신칩도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너무 심한데?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두 다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네, 못 그런 쓰게 기업, 하려고. 그런 기업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거 뭐냐면,
음. 중국이 좀 읍소하면 안 돼요? 읍소 좀 하고, 아, 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안 하지. 안 안 하죠. 합니까? 아, 아유, 씨.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아, 진짜. 하겠습니까? 일단 아, 예. 안 할 것 같고, 뭐, 이게 지금 무역 전쟁 하자고 하는 거죠, 솔직히. 뭐,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실제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 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제 그 로이터 기사에 보면은 AMD, 인텔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뭘 발표했냐면, 또 폭스콘하고 그 10년짜리 파트너십을 계약했어요. 예. 예, 그 AI 팩토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AI 팩토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AI 팩토리는 어떤 새로운 이건 옛날에 많이 설명했던 거죠, 그죠? 새로운 음, 그 타입의 매뉴팩처링 제조라는 거예요. 그 생산과 지식의 결합, 뭐 이런 느낌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간 그 데이터 센터에 그 생산되는 거가 이제 AI 팩토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스콘하고 그러니까 폭스콘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주냐? AI 디지털 혁명에 관련된 부분, 즉 자율주행이나 로봇, 생성형 AI 서비스, 이 데이터 센터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폭스콘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제조가 들어가니까 예. 폭스콘이 나름 이제 제조 쪽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거 발표하면은 제대로 될까, 협력이? 음, 왜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걸 그 발표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될 줄 모르고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막 지금 오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하고, 소위 말하는 이 크립토, 예,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차트를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까지는 비슷한 흐름이라 이게 꺼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음, 차트만 놓고 이제 이렇게 하트만 하는 놓고요. 것도, 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 이 엔비디아가 그 투자 프리젠테이션을 내놓았는데 이거 중에 이제 볼만한 거는, 제가 볼만한 거를 네 장을 이제 뽑았어요. 말할 거를. 네 장을 음, 뽑아갖고, 이 네 장에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다 했던 내용이죠. 이게 CPU는 이런 형태로 이제 줄어드는데, GPU가, 그러니까 이 CPU를 뛰어넘는 그 완전 새로운 차원, 그죠? 이렇게 음, 완전 올라서서, 어, 이런 차원의 가속 컴퓨팅,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 뭐,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이 GPU 서버가 비싸지만, 음, 그, 동일한 어떤 컴퓨팅을 했을 때, CPU 전용 서버보다 여전히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구동했을 때는. 네. 가격은 비싸지만 그리고 요런 그 다음은 그 GPU 컴퓨팅을 했을 때 ROI가 훨씬 높아진다. 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 데이터 센터의 기회가 지금 엔비디아 여기 지금 서버 CPU 거의 1인데 매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회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봤지만 1조 달러의 자기들 기회가 있는 데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요 기반 요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중국 문제는 계속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뭐 가긴 갈 거다. 뭐 그렇다고 에, 이게 갑자기 뭐 그 엔비디아가 잘못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음, 에, 일정 그 매출이나 뭐 EPS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 올라왔는데 이건 왜 했냐면 다 삼성이요? 연결돼. 네, 다 오, 연결돼 있는 것더라고요.
어제 발표한 것 같은데, 음, 이, 그, 익스트림 레벨 수준으로 그 칩의 메모리 밀도를 높인다. 그 디램하고 랜드를. 그러니까 음, 그렇게 높여서 이 하이퍼 스케일 인공지능에 이제 백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삼성이 HBM 뭐 4를 하겠대요. 6세대. 그리고 이제 DDR5 램, 이게 32기가 DDR5 램, 뭐 요것도 그 진행 중이고, 뭐 11나노급의 그 제조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오늘 그 ASML 할 때 뭐 주가가 빠지지만 이야기했던 거는 일단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ASML에서. 참 약간 뭐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뭐 지금 안 좋지만 이런 쪽은 약간 이제 바닥을 지나가면서 뭔가 바닥이 확인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삼성도 그렇고 지금 ASML도 하고 TSMC도 하는 거 보면은 그 부분은 좀 맞는 것 같다. 4분기가 지나면은 확실히 음, 바닥을 지나갔다는 게 이제 나타나겠죠.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 앞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에, 그러니까 아마존이 원래 그 온프레미스로 소위 말하는 로컬 버전으로 이제 MS 오피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체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 구글 것도 쓰고 뭐 했는데 좀 약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약간 이쪽이 더 좋은 거라서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 생산 툴을 100만 시트 이상 구매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10억 달러에. 10억 달러로 5년, 일단 5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100만 시트를 구매해서 지금 하는 거에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경쟁 관계에서 주요 고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현재 그 클라우드 기반 365 제품을 아마존이 이제 쓰는 겁니다. 11월부터 음, 시작되고요. 2024년 초에 전면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근무하는 사람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뭐 그 뜬금없이 클라우드를 뭐 웹 AWS로 옮길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애저에 있는 걸 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리소스나 이런 그 이 플랜에 있어서 상당한 또 리소스를 할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365가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다 통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많지 않을까.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까지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음, 그다음 그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주요 깊게 봐야 할 거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이 그로스 마진, 가이던스 이 두 개인데 첫째 이제 그 크레딧을 제외한 그로스 마진이 바닥을 쳤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두 음, 번째는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그 사이버 트럭 이 첫 배송 일정이 언젠가. 그다음에 모델 3 그 하이랜드 요거 이제 미국 배송 일정. 그다음에 가격. 그 기존 모델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년 그 IRA 세금 공제 변경. 요게 이제 이 모델 3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제 공제 이게 좀 바뀌면 또 많이 안 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가 하락, 이 아,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음, 그다음에 내년 그 생산 캐파시티랑 가이던스. 그다음에 레벨 4에 해당되는 뭐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아이고 FSD인데 어쨌든 그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로스 마진과 가이던스일 거고, 뭐 이런 그 여기 나온 사이버 트럭이나 이 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막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아마 이런 게 조금 모자라도 올라올 수도 있겠다, 주가가. 다만
그 현재 옵션이 거래되는 거 보면은 움직임이 생각보다 적을 거에 베팅하고 있어요. 과거 평균 7.6이었는데 4.7 정도니까 아, 그냥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이번 실적이 크게 어떤 그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은 그 구글 클라우드인데 여기서 그 생각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람이 언급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소매, 소비재, 그 디지털 네이티브 이쪽은 이제 그 클라우드 도입이 상당히 진전됐는데 뭐 제조업, 의료, 금융 서비스는 아직 도입률이 높지 않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가격도 지금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어 가격 측면에서 그 너무 포화점에 다다렸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못 올려서 이 비용이 너무 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 음, 그거고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즉 아, 그 이 AWS든 애저든 이제 구글 클라우드든 지금 다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를 쓰는 거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 명확해진다? 내년 초에?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AI 워크로드의 어떤 탐색 단계인데 생성형 AI의 이 탐색 단계인데 이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면 하키 스틱 곡선을 그릴 거다. 그러니까 하키 스틱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키 스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장률이 이제 그 이렇게 느리게 올라오다가 뭐 음, 여기 약간 느리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이제 갖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도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내년 초가 지나면은 이런 그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